안녕하세요. 이가피우스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도둑맞은 뇌, 데니얼 샥터 지음, 홍보람 옮김, 인물과 사상사에서 23년 2월 3일에 발행했습니다. 이 책의 원전은 The Seven Sins of Memory, 2021년 나온 개정판입니다. 저자는 1991년부터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있고 주된 연구 분야는 기억상실증, 기억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신경심리학적 분석입니다. 이 책은 400페이지의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미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이론이긴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고 나이 들어가면서 내 기억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코로나의 후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신체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지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증가했다. 이 우려가 생겨난 것은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브레인 포그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자주 입에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들은 기억력 저하로 괴롭고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방금 전에 나눈 대화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근 12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보낸 휴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같은 기억력 저하의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경학자들은 여러 가능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꽤 오래전에 내놓은 자신의 이론을 다시 반복하는 가운데 지난 20여 년간의 새로운 연구들을 재미있는 예와 함께 제시합니다. 우선 우리의 기억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7가지 오류 중에서 3가지는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오류고 4가지는 기억의 오작동에 의한 오류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는 오류에는 소멸, 정신없음, 막힘이 있고요. 기억의 오작동에 의한 오류에는 오규인, 피암시성, 편향, 지속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995년 오제이 심슨이 부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연구자들이 캘리포니아의 대학생들에게 이 판결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말한 구체적인 경위를 다 기록해 놓은 후에 5개월 후 같은 대학생들에게 당시의 기억을 다시 물었더니 그중 절반의 대학생만이 판결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해냈다. 거의 3년이 흘렀을 때 다시 물어보았을 때는 정확히 기억하는 학생이 30%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일은 기억의 소멸 때문에 발생한다. 기억의 소멸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60, 70대에 접어들면 기억의 소멸은 뚜렷이 나타난다. 하지만 상당히 개인차를 보인다. 한 연구를 보면 70대 중에서 약 20%는 최근 학습한 단어 목록에서 대학생만큼이나 많은 단어를 기억해냈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보다 덜 받은 사람이 기억의 소멸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도 있다. 기억 향상을 돕는다는 은행나무 추출물 같은 약은 기억장애가 심한 환자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정상인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한다. 그럼 구글은 기억력을 떨어뜨릴까? GPS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해마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연구들이 말한다. 두 번째는 정신없음에 대해서입니다. 그 예로 2009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은행을 털려고 했으나 쉽게 잡혀버렸다. 그 이유는 그가 복면을 쓰는 일을 까먹었기 때문이다. 주의가 분산되면 기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문적인 용어로 부호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부호화는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뇌 속에 들어온 감각, 감정, 의미, 정보 등을 신경신호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부호화가 잘 되려면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평소에 자동으로 하는 행동들은 건망증을 일으키기가 더 쉽다. 가끔 이러한 정신 없음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 미국에서 1년에 자동차 안에서 사망하는 아이가 평균 40명인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부모가 정신없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혹은 아기를 자동차에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오류는 막힘인데요. 설단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tip of the tongue 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혀끝에 맴돈다. 특히 고유명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셋째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큰아이 이름부터 다 부르시던 기억이 있으시죠? 보통 명사보다 고유명사가 막히는 이유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 그 이름이 알려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령층에서는 일주일에 2번 내지 4번, 대학생들조차도 일주일에 한두 번 겪는 현상이다. 스트레스가 높거나 긴장하면 이 막힘 현상은 더 심해진다. 이제부터 나오는 4가지 오류는 기억의 오작동에 의한 것입니다. 4번째 오류인 오귀인이란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잘못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귀인은 부정확한 목격자 증언을 낳고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2021년 이노선스 프로젝트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DNA 증거로 인해 유죄 선고가 뒤집힌 사례가 약 375건이 있었는데 그중 69%가 목격자 오귀인으로 인한 신원 확인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전에 본 얼굴을 완벽히 기억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얼굴을 보았던 장소나 시간은 잘못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으로 비의도적인 표절을 저지를 수 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복 기억 때문이다. 또한 누구나 한 번쯤 데자뷰를 경험한다. 내가 새로 오픈한 식당에 처음 갔는데 갑자기 이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참기억과 오기억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누구나 오귀인이 기억의 5번째 오류인 피암시성과 결합되면 사람들은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고한 기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피암시성이란 타인에게서 얻은 정보와 글, 사진, 미디어에서 본 정보를 자신의 기억의 일부라고 잘못 믿는 것을 말한다. 법정 사건의 목격자나 어린 시절 성적 학대에 대한 오기억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기된 학대 혐의 같은 골치 아픈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의 트라우마로 남을 사건을 오기억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능할까? 연구들에 의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한다. 10대 남자아이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약 25%가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에서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다는 잘못된 기억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에게 유도 질문, 사회적 압력, 강요 등을 하면 기억의 피암시성에 취약해진다. 이러한 일을 줄이려면 아이들에게 과거의 일을 물어볼 때는 단순한 개방형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다. 기억의 6번째 오류는 편향이다. 편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고정관념 편향이다. 이것은 남녀 차이에 대한 편견, 인종 편견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 미국의 경찰들이 흑인에 대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이것 때문이다. 그 외에 자기중심적 편향은 연인들에게 과거의 사건에 대해 의견 충돌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부부가 이혼할 때 이러한 편향이 강하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암묵적인 편견이 없는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의 마지막 오류는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기억이 고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기억은 개인에게 슬픔과 실망을 낳고 그것이 더욱 악화되면 우울증과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낳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의 성향도 관계된다. 반추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여기에 더 취약하다. 우리가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제8장의 제목은 기억의 오류는 진화의 부산물이다 입니다. 이 기억의 오류들은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이자 기억이 가지고 있는 적응적인 기능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진화에서 키워드가 적응력이듯이 우리 뇌의 기능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해야만 적응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일 나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 그런 자책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때, 유연하게 대처할 때 기억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